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 하잖아요. 중소기업이 인력이 부족하다. 인력 부족이 45만 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를요, 대기업의 63% 선에 있는 중소기업의 급여 때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 맞는 얘기일까요? 맞죠. 인력 부족하고요. 중소기업의 직원들의 급여가 낮은 거는 맞아요. 그런데 우리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 중소기업에 오는 직원들이요, 표현이 과합니다만 구글이나 아마존 같은 급여, 아니면은 정말 우리나라 최고의 기업인 삼성이나 현대차 같은 급여를 바라고 있기 때문에 우리 회사에 오지 않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회사에 오는 직원들은요, 어느 정도 생각하는 급여가 있다는 거예요. 맞죠?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급여가 좀 점점 올라가야 되는 건 맞는데요. 또 하나 더 심각한 문제가 있잖아요. 부인난 문제만이 아니라요, 현재 신입사원들의 1년 내 퇴사율, 이거는요, 기업 전체로 보면 30%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나라에 있는 정말로 많은 중소기업의 신입사원 1년 내 퇴사율이요, 100%예요. 주변에서 한번 보십시오. 젊은 직원들 왔다가 나가고 이런 일들 너무 많아요. 어떤 그 리더분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신입사원들 들어오면 인사를 안 받는데요, 1년 동안. 이유가 뭐냐? 또 나갈 거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가슴 아픈 얘기예요. 뭐냐? 인력난이 있고 급여가 적은 게 있고 그 다음에 퇴사율이 높아요. 그런데 이 모든 문제가 우리는 급여가 적기 때문이다라고 퉁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퉁칠 게 따로 있죠.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뭐냐? 우리 회사에 오는 직원들은 급여 외에도 어쩌면 그거보다 더 결정적인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조직 문화가 너무 나빠요. 수직적이고요. 그 다음에 강압적이고 군대식 조직 문화들이 있는 거예요. 요즘 젊은 직원들이요, 부모님한테 이렇게 혼나고 맞고 그렇게 큰 세대가 아닙니다. 학교에서도요, 학폭이라는 거 있잖아요. 학폭위는요, 욕설을 하고 내지는 폭력을 가하고 이런 거 아니고요,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주는 것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그런데 중소기업에 왔는데요, 상사가 일 좀 못한다고 큰 소리를 치고 욕설을 하고 성적인 비하를 하고 이런 부분, 이런 조직 문화가 있으니까 굉장히 충격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왔을 때요. 1년 쉽지 않습니다. 또 하나, 너무나 복지나 이런 것들이 열악해요. 어떻게 보면요, 우리 직원들, 우리나라는 지금 그 생활 수준이나 이런 거는 선진국 수준으로 잘 살고 있잖아요. 우리 회사에 오는 젊은 직원들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우리 회사는 30년, 40년 해오면서 지금까지 해왔던 상황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던 복지나 환경들, 그걸 그대로 끌고 오는 경향이 있다라는 겁니다. 저 예전에 굉장히 놀란 경우도 있어요. 어느 회사는요, 직원들을 청소를 시킵니다. 사장님 생각은 이런 거예요. 그래도 자기가 일하는 공간이니까 내가 청소를 하면서 마음가짐을 잘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게 내 소신이다라고 청소를 시킨대요. 심한 경우는 화장실 청소까지 시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요즘 젊은 직원들, 아니 우리 자녀들을 한번 볼게요. 집에서 청소합니까? 화장실 청소 상상도 못하는 거죠. 회사에 왔다고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건 맞지만 너무 열악한 환경이죠. 못 다닙니다, 이건. 퇴사 이유가 화장실 청소래요. 이런 거요. 여기에 하나 더 있어요. 정말 이건 결정적인데요. 리더십이 너무 약해요. 우리 보면 임원도 있고 팀장도 있고 그다음에 관리자들이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리더십에 대한 훈련이나 이런 것들을 받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을 다루는데도 예전에 했던 방식을 그대로 따라하는 경향이 있고요. 특히 요즘 밀레니얼, Z세대라고 하는 이 젊은 직원들을 다루는 데는요, 공부를 좀 해야 되고요.
훈련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게 너무 없어요. 우리 심하게 얘기하면 옛날에 야, 여기가 회사에서 월급 주는데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 나갈래면 나가. 예, 이런 자세를 가지고 조직을 어떻게 관리합니까? 저는 중소기업이 급여가 낮은 부분은 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보다도 더 결정적인 부분, 나쁜 조직 문화, 열악한 복지와 환경, 허약한 리더십. 예, 이 문제도 크다는 거예요.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급여를 월급에 넣어서 고정적으로 나가는 거는 굉장히 큰 부담이 됩니다. 예, 그거는 우리가 인정해야죠. 그런데요, 나쁜 조직 문화를 바꾸고 복지나 환경을 조금 더 좋게 하고 그다음에 리더들을 교육하고 리더십을 강하게 하는 이런 부분들은요, 큰 비용들이 들지 않아요. 근데 왜 우리는 이런 걸 하지 않냐는 거예요. 젊은 직원들, 이런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돼서 여기서는 더 성장할 수 없을 것 같다. 그래서 1년 내에 100%가 나가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 회사는 늙어버리잖아요. 이런 얘기까지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세대 차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저는 이거를 시간에 대한 느낌의 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기성세대들, 그리고 우리 리더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기본적으로 시간을 짧게 느낍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요, 위기를 강조해요. 우리 회사 이러다 보면 망합니다. 예, 지금 이러다 우리 얼마나 어려운 상황인지 압니까? 급여가 줄 겁니다. 직원을 내보내야 됩니다. 예, 이런 식으로 약간 위기를 강조합니다. 근데요, 우리 청년 세대들, 젊은 직원들은요, 이제 우리 회사에 와서 여기서 일할 기간이 되게 길어요. 그리고 한 달이 길고 일주가 길고 하루도 되게 길어요. 시간이 긴 사람들에게는요, 기회를 강조하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그 자녀들 고3이라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고3. 예, 기성세대들이나 부모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너네들 지금 이 짧은 고3 동안에 공부 열심히 해야지. 예, 공부 열심히 안 하면 나중에 못 살고 어렵게 살고 남들한테 무시당한다. 이러면서 위기를 강조하잖아요. 그렇죠? 근데요, 고3 애들 입장에서는요, 1년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긴 시간이에요. 예, 그럴 때 좋은 방법은 너 열심히 공부하면 정말 BTS에 있는 누구하고 사귈 수 있어? 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너 열심히 공부하면 정말 앞으로 진짜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거. 이런 걸 강조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거든요. 이제 우리 회사의 미래를 이끌 젊은 직원들, 청년 세대들, 이들에게는요, 위기나 위협, 이런 거보다는 기회와 그 다음에 어떤 희망적인 메시지를 주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겁니다. 이제부터 설명드릴 중소기업 성과 공유제는 우리 직원들에게 회사에 대한 비전과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메시지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부터 중소기업 성과 공유제에 대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과 공유제는요, 성과를 내기 위해서 하는 제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예, 그렇다면 중소기업 성과 공유제가 어떤 도움이 되는지 이거를 좀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제일 좋은 거는 우리 사장님들의 얘기겠죠. 야, 이 사장님은요, 성과 공유제 정말 좋은데 표현할 길이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 사장님은요, 직원들이 더 좋아한대요. 그리고 성과 공유제 도입하면서 정말 걱정 많이 했던 장기 재직자가 늘어나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요, 우리 사장님은요, 이 제도를 도입하니까 각종 정부 지원 사업에 신청할 때 자격이나 가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제도일까요?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과 공유에도 좋은데, 정말 좋은데 이거 참 말로 표현할 수 없네. 직원들이 더 좋아해요. 성과 공유제 도입 이후에 장기 재직자도 늘었습니다. 성과 공유제 도입으로 각종 정부 지원 사업 신청 시 자격과 가점의 혜택을 많이 받게 되었습니다. 성과 공유제란 간단히 말해 중소기업 사업주와
근로자가 서로 이익을 공유하거나 향후 공유하기로 약속하는 그런 제도인데요. 임금이 적은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해 기업이 근로자와 성과를 공유하면 다양한 지원 제도를 활용하여 정부가 힘을 실어주게 되고 결과적으로 대기업, 중소기업 사이의 임금 격차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직원들은 일할 맛 나고 기업은 더 튼튼해지는 성과 공유제. 먼저 중소기업과 근로자가 정한 목표를 달성하면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고 회사의 소중한 자산인 핵심 인력에 대한 성과 보상 공제 사업에 가입하거나 근로자의 임금 상승으로 성과를 공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외에도 근로자가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거나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우리 사주 유형,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사용하기 위해 기업이 출연한 기금으로 성과를 공유하는 사내 근로 복지 기금 유형 등으로 근로자의 소속감을 높여주는 성과 공유 방법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뿐인 줄 아세요? 인재 육성형 중소기업, 직무 발명 보상 우수기업, 인적 자원 개발 우수기업, 가족 친화 기업, 노사 문화 우수기업, 청년 친화 강소기업 등의 성과 공유 유형이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성과 공유를 협약한 기업에는 경영성과급 및 근로소득세에 대한 세제 지원 등 다양한 정부 지원 혜택이 주어집니다. 성과 공유를 하고 싶은 기업은 중소기업 인력 지원 사업 시스템을 통해 협약서를 다운로드, 기업 대표와 근로자 대표가 각자 서명한 다음 업로드만 하면 협약이 완료됩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중소기업 대표님들의 궁금증을 풀어드려 볼까요? 먼저 모든 성과 공유 유형에 많은 비용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청년재직자 내일 채용 공제의 경우 한 달에 20만 원 정도로도 성과 공유가 가능. 5년 이후 직원은 3천만 원이라는 목돈을 모을 수 있습니다. 인적 자원이 가장 중요한 스타트업의 경우 미래 성과 공유제를 통해 우수 인력의 이탈을 막고 중장기적인 인재 계획을 짤 수 있습니다. 당장의 이익보다 미래를 생각한다면 훨씬 큰 이득이 되겠죠? 매년 같은 형식으로 성과를 공유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매년 다른 유형으로 성과 공유를 도입하고 있음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성과 공유 지원 혜택은 업종에 따른 차별은 없습니다. 협약 및 도입 기업 모두 성과 공유 기업으로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협약서를 제출한 기업에 대해서 혜택을 우선적으로 마련하고 있으며 도입을 한 기업에 대해서도 세제 혜택 등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어떠세요, 대표님들? 궁금증이 좀 해결되셨나요? 대한민국 경제의 핵심이자 서민들의 든든한 희망인 중소기업과 근로자 모두를 위한 성과 공유제 꼭 기억해둡시다. 안녕. 니글니글. 미래 성과 공유제도. 사업주와 근로자가 함께 성장하는 첫걸음. 미래 성과 공유 협약으로 시작하세요. 네, 중소기업 성과 공유제는요. 이런 내용입니다. 일하고 싶은 좋은 기업 문화를 정착시키고 그걸 통해서 기업의 성과가 났을 때 사업자와 근로자가 직간접적인 수단을 통해서 함께 나누는 제도입니다. 성과를 함께 좀 나눈다 이런 뜻입니다. 직접적인 수단은요. 어떤 재무적인 이익이 났을 때 현금 해가지고 성과급을 준다든가 아니면 임금을 주는 이런 직접적인 공유 수단이 있고요. 그거 외에 간접적인 수단으로는 고용 안정, 근무 환경을 좋게 하는 거, 그다음에 복지 향상, 그리고 제도나 시스템 이런 거에 투자해서 이것들을 간접적으로 공유하는 두 가지 수단이 있습니다. 직접적 수단을 해도 되고요. 간접적 수단을 해도 됩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를 다 할 수도 있는 제도입니다. 성과 공유 기업은요, 두 가지의 유형이 있어요. 이제부터 제가 어떤 내용이 될지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유형은 한번 귀담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요, 미래 성과 공유 기업입니다. 이 내용은 뭐냐? 지금 현재는 성과 공유를 안 하고 있거나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요. 근데 우리가 이제부터 이 성과 공유를 이제부터 해 나가려고 계획하고 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 근로자들하고 합의를 하고 해서 서로 하기로 했다라고 하는 미래 성과 공유 기업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현재 이 제도가 얘기하고 있는 성과 공유를 도입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면 모든 기업은 이 두 가지에 다 들어갈 수 있겠죠. 할 의사가 있다면 미래에 성과 공유를 할 것이거나 아니면 지금 현재 하고 있다. 이렇게 정의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제도를 하면 어떤 도움이 될까? 뭐 이런 건데요. 일단 자세한 부분은 뒤에서 설명하겠지만요. 우리 근로자들의 복지 그리고 사업주들의 이윤 증대에 기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우리 국가 경제가 선순환하게 되는 내용이죠. 대표적인 예가 내일 채움 공제 도입이에요. 이거를 도입을 했더니 우리 공제가입 근로자 1인당 월 평균 30만 원 정도 인상되는 걸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대기업하고 임금 격차가 한 5.9% 이렇게 감소하는 걸로 나타났다. 뭐 이런 효과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요, 좋은 인적 자원들이 유지되고 확보가 되기 때문에 실제 낮은 생산성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런 연구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성과공유제의 기대 효과를 설명드리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요, 대기업 그리고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를 해소를 한다. 이런 내용이 주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직원들이 원하는 괜찮은 중소기업, 이런 기업들을 많이 증가시켜서 중소기업의 직원들이 올 수 있는 이런 환경들을 만들어서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제고한다. 그 결과 중소기업의 경쟁력은 강화되고 그리고 우리 국가 경제는 성장하고 튼튼해지는 이런 것들을 기대하면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크게 세 가지의 구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프라 부분인데요. 인프라 부분은 이런 겁니다. 보상제도를 구축하거나 평균 임금을 향상시키거나 근무 환경을 개선하는 이런 것들이 바로 성과 공유제를 도입하는 겁니다. 이런 제도가 도입되면요, 일단 우리 직원들의 입장에서는 종업원들, 직원들이 헌신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높은 업무 몰입도를 발휘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직원들은 주도적으로 업무 처리가 가능하죠. 생산성을 높이고 창조적으로 개선 활동들이 된다는 겁니다. 이런 걸 통해서 기업이 혁신하고 그걸 통해서 성과를 창출해서 기업이 성장,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가겠다 하는 게 바로 성과 공유제의 기본 메커니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